우리가 기대했던 게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. 그쵸. 예. 근데 그 만난 날 제가 딱 받은 느낌은 네. 두 사람 다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.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모두 발언을 이제 이 종이끈에서 읽은 거 아니니까 이게 그 일종의 선전포고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 결례죠. 선전포고다. 예. 결례니까. 예. 아 그래서 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저 한 번도 끝나겠구나. 다시는 안 만나겠구나. 대통령은 안 만난다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만나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날은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날 느낌이 왜 만나자 그랬지 그동안에? 그날 이걸 가져와서 읽었으니까 대통령이 아마 불쾌했을 거고 그러니까 뭐 비공개담에서 50분간 뭐 혼자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만날 것 같지는 않고.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사법,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계속해서 도돌이 뭐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의 반복인데 이 22대 국회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당분간은 계속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문제는 비토크라시니까 서로 비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 선출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이에요, 이게. 대통령제가. 이 제도가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좀 특수한 제도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도 직접 뽑고 국회도 따로 직접 뽑고. 근데 내각제 국가는 이게 하나잖아요.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에서 뭐 노사정위원회라 할 때 노사정 그러면 뭐 당연히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그럼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는 의회잖아요. 의회가 정부의 다수파를 이거 이퀄이거든 같은 거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순간 정부 당국자로 결정되는 순간 의회 다 법안으로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게 안 통하잖아요. 옛날에 그 김대한 위원장이 합의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? 당장 여당에서부터 비토당하는데. 그러니까 노사정이라고 할 때 정은 정부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의회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각제 국회에서는 이게 같은 용어인데 대통령께서는 이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개 이중 권력 상태고 여의도하고 용산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서 이거 뭐 통과시킬 수 있죠. 지금 180석이 넘으니까 다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의미가 없어요. 선진화법 의미가 없어요. 180석을 넘어 있기 때문에. 그럼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죠. 그럼 제2를 해서 통과시켰는데 200석 확보는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무한도돌이죠. 예. 결국 서로 원하는 걸 아무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결과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네. 제가 그 방통위도 결국 신문에도 여러 번 썼지만 아무리 탄핵을 많이 해도 결국은 방통위원들은 다 교체가 될 거고 MBC 사장 바뀔 거다. KBS 사장 임명도 못 막았는데 MBC 사장 해임도 못 막을 거다. 결국 뭐 저걸 탄핵으로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 방통위원 임명한 거 갖고 탄핵 사유라 그러는데 뭐 하루 만에 뭐 탄핵당할 일이.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석 위원장이 이사진 변경이요. 이사진 선임. 이번에는 그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탄핵을 그냥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건지 헌재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이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거 뭐 법안을 통과시키고 계속 와도 그 민주당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노란봉투법이든 25만 원이든 이게 정책 타협을 위해서 대통령하고 이거 이제 휴전하고 우리도 정책 타협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 막히고 있고 뭐 대통령 타협이 될 수 있다면 타협의 빌미는 뭐가 될까요? 어떤 것이 단초가 돼서 타협이 될 수 있는 걸까요? 저는 뭐 그 당분간 안 보입니다. 최상병 특가법은요? 최상병 특가법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제3자 추천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봐요. 그건 뭐 경찰 공수 수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. 그래도 그거 발의한다고 한동훈 대표가 했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안 한다면 개혁신당이 우리가 하겠다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.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찬성해라. 그거 뭐 이제 그렇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은 출구 전략으로 자기가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당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게 이제 공론화 됐을 때 당에서 이제 이거는 그 민주당이 그 탄핵을 하기 위한 거지 탄핵 빌드업이 일환이다.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일단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이 빼달라는 얘기는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단톡방 논란들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으로 좀 불이 번져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
한동훈 위원장이 뭐 특검을 밀어붙이지 못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원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토론을 하겠죠. 그래서 뭐 압도적인 의석 그 차이로 우린 특검에 반대한다 이렇게 결의가 되면 한동훈 형이 이제 그걸 따라가겠죠. 결국은 따라갈 예, 예.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래서 결국엔 뭐 그 안도 무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좀 답답은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누군가가 해결은 해줘야 되잖아요. 이 도돌이표를 누군가는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끊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되고 무엇을 통해서인지 좀 무엇을 통해서 끊을 수가 있을지 아니, 고견이 그거는- 있으시다면. 그거는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. 그쵸. 예. 근데 그 만난 날 제가 딱 받은 느낌은 네. 두 사람 다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만났으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모두 발언을 이제 이 종이끈에서 읽은 거 아니니까 이게 그 일종의 선전포고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 결례죠. 선전포고다. 예. 결례니까. 예. 아, 그래서 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저 한 번은 끝나겠구나. 다시는 안 만나겠구나. 예,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대통령은 안 만난다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, 이재명 대표는 만나달라고 얘기를 했다면,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날은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,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날 느낌이 왜 만나자 그랬지, 그동안에? 그동안 왜 만나자고. 그 요청을 했잖아요, 계속. 예. 대통령 만나고 싶다. 그런데 그 뭐, 그날 이걸 가져와서 읽었으니까, 그 대통령이 아마 불쾌했을 거고, 그러니까 뭐, 비공개담에서 50분간. 뭐 혼자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만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 갈 거다. 이 상황으로부터 뭐 이탈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이 그 뒤에 한 게 의원 당선자들한테 가서 이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. 그러니까 이건 뭐 오면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야당이 무슨 뭐 지금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. 다 거부권 행사할 거 알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거부권을 원하는 건가요? 그렇죠. 원하고 근데 있다. 이제 원하는 거지만 난 이렇게 해갖고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얻는 게 뭔지 모르겠고,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지만 예외는 우리 보충적으로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의 국면을 보면은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지금 한계에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번 정권은 유독 각 거대 당의 두 당이 예외를 원칙으로 늘 사용하고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거는 예.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인데 예.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어떻게 그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레비츠키하고 지블렛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호 간용, 상대에 대한 그 이해, 그 다음에 제도적 절제란 말을 썼어요. 그러니까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.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맞아요. 어떻게 절제. 극단적 소수가 다수 지배하는가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거부권 또 야당이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탄핵 이걸 남발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. 우리나라는 지금? 그렇죠. 그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. 지금 그 제도적으로 뭐 법대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법조인식을 하는데 뭐 법대로 법치가 대단히 뭐 고상 예를 들면 저는 그게 이해해요. 법은 마지막에 최소한을 규정한 거고 그 이후에 정치가 있고 그 이후에 덕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합의해내는 거. 그쵸. 그게 중요한 거죠. 모든 게 어떻게 법대로 돼, 법으로 어떻게 규정해요.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가 그 헌법을 운영할 때 국회가 추천하는 분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정치죠 이거는. 그렇죠. 그런 원칙을 확립하면 그 확립이 훨씬 더 관례가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국회 상임위를 다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뭐예요?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. 법대로.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?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행이에요. 관례. 그거는 법사위와 그 국회의장은 서로 교차해서 갖는다.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.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. 그게 법대로 다 하면 다음에 법대로 하면 뭐 그분들 그렇게 안 합니까?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. 그러네.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이 그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? 그럼 탄핵 전에 사임시키고 딴 사람 넣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검사도 탄핵하겠다.
또 이제 뭐 10월달, 11월달 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고가 나올 텐데. 선고가 나올 때 그럼 또 그 판사 탄핵한다. 아, 이제 그렇게 할 텐데. 맞습니다. 이제 법은 다소 최후의 수단이고 기술의 문제인 반면에 관리는 타협의 역사잖아요. 그게 정치예요. 그렇죠. 그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법치와 덕치 중간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정치가 가능하면 그 관행과 관례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상호 존중이죠. 그렇습니다. 우리가 법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양보를 좀 해달라. 그게 뭐 정치지. 그 법대로 다 하면 뭐 지금 끝이 없죠. 결론 아무것도 못 내요. 아이고,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좀 짧아서 이런가 하는 자괴감까지 듭니다.